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8시부터 윤창중 관람스랑 TV의 호의 생방송 칼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8시부터 윤창중 관람스랑 TV의 호의 생방송 칼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김포 신도시 윤창중 서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리고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시죠? 어제 윤창중의 제9차 서울 시국 토크쇼가 대성황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윤창중 더욱 겸손한 자세로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그 모두를 저의 진정한 동지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애국의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행복한 뉴스 두 가지가 저희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황교안 대통령 관한 대행이 무소불위의 박영수 특검, 그 무소불위의 박영수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데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한 사건. 그래서 지금 야3당이 난리가 났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겠다.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야당이 초조해지고 있다는, 초조한 상태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인 이동욱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는 구술을 했습니다. 헌재에 출석하지 않겠다. 바로 그 보관이 자신이 직접 작성한 자신의 주장을 이동욱 변호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무죄다. 저 윤창중이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고 주장했던 그 주장이 허장성세가 아니고 드디어 하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윤창중이가 그 생방송 칼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긴급하게 지금 호의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녁 식사 시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국집에서 우리 정 PD와 함께 잡탕밥을 시켜서 지금 허겁지겁 먹고서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대통령 관한 대행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그 요청을 거부했다. 물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해서 저는 진정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러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한 그 진정한 배경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를 시청하시는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시민 여러분이 완벽하게 그 배경에서 그 위력이 복원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태극기 애국 진영이 건재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러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태극기 진영이 지난 10월 25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영상이 지금 딱 멈춰서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잘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옵니다. 나오고 있죠. 안 나옵니다. 방송 시작할까요? 잠시만 이거 채팅창 접속 좀 해서 시청자들 상황 설명해주고. 네네네.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나 테스트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방송이 잠시 다운됐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주 많은 숫자의 시청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잘 나오십니까? 지금 나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황혜진, 오케이. 예.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네네. 용기를 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태극기 진영이 작년 10월 말에 그 낙담하고 좌절해서 정말 그 초상집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 이거예요. 4개월 동안.
그런 상태였다면은 과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 용기 있는 선택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태극기 진영의 총궐기가, 그 총궐기가 광화문 촛불 난동 세력, 그 광난극의 그 난동 세력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무소불위의 박영수 특검이 요청하는 활동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우리 태극기 진영이 그동안 4개월 동안 정말 엄동설안의 이 겨울을 뚫고 어떻게 겨울이 갔는지도 모를 만큼 지금 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봄이 오는 것을 보고서야 그래 겨울이었지 하고 느낄 정도로 정말 그 엄동설안의 겨울을 뚫고 일어선 태극기 세력의 총궐기가 이루어낸 첫 번째 작은 승리가 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거절한 사건 아니겠냐.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저는 이 소식을 듣고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러한 감동을 저는 만끽했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우리 보수 우파 세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는 이념적으로 보수 우파 세력이 그렇게 낭망하고 좌절할 때 저 윤창중이가 그렇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장 당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 3글자 박근혜를 제외하고는 전부 거짓말이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이다. 왜곡, 조작, 편파, 날조라고 그 주장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우리 태극기 진영이 맛보게 되는 작은 승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역사의 심판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 조선일보와 조선일보가 운영하고 있는 TV 조선을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의 개가 되고 있는, 좌파의 개가 되어버린 이 상황, 그리고 나라야 어떻게 됐든 차제에 정권을 장악하자, 정권을 찬탈하자는 그 욕심의 혈안이 된 야당, 그리고 그 세력과 내통한 새누리당의 비박계, 다시 말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친이계라는 사람들, 김무성, 나경원, 정병국, 주호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정치적 덕을 많이 본 유승민과 같은 새누리당
도망병들의 집합소인 바른정당, 그리고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놔서, 심지어 광화문에서 단두대에 올려놓고 감옥에 가두게 됐지만, 드디어 사필 규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의 무대가 바로 이들 세력으로부터, 이들 세력에게 조준이 되고 있다. 그 바로 시발점이 오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태극기를 흔들면서 태극기를 몸에 감싸고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면서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했던 통진당 세력, 그 통진당의 그 해산에 환호했던 우리 보수 우파와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저는 국가 중심 세력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1948년 건국에서부터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그 건국화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온 세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세대의 그 노고를 인정하는 우리 젊은 40대, 50대, 30대 이 젊은 청장년의 보수 우파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 중심 세력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바로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이 어떤 쓰레기를 보도한다 해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총궐기하면서 들고 일어서는 여러분, 그 여러분이 만약에 주저앉았다면 과연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오늘 만끽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국가 중심 세력이 그 절망의 터널을 벗어나가지고 이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싸워오면서 오늘날 이 같은 위력을 과시하게 된 것. 저는 정말로 큰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이 퍼부어대는 것대로 결코 부정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던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의 확신은 역시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단인 이동욱 변호사죠. 이 이동욱 변호사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정말 대한민국 언론으로부터 무자비한 난도질을 당해서 헌법재판소 소장에 지명됐다가 낙마한 분입니다. 참 정말로 사실상 박근혜 정권에서 그 당선자 시절에 처음으로 낙마한 참 비운의 인물입니다만, 바로 이동욱 변호사가 대독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서를 통해 그러한 대한민국의 쓰레기 언론이 마구 갈겨 쓴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말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저는 20여 년간 정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검이 또는 검찰이 주장한 대로 내가 뇌물을 받았다는 말이냐. 이 얘기 아니겠어요? 정말 윤창중이가 나와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국민에게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윤창중이에 대한 그 답변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많은 정책이 전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오해에 휩싸인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순실 씨에게 국가 기밀 문건을 전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하려고 했던 특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여인인 최순실 씨에게 국가 기밀 문서를 넘겨주었다는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이 4개월이 넘도록 보도한 그 내용에 한 줄이라도 만약에 있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으로부터 이걸 당해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이 윤창중에 대해서 난도질하고 생매장했던 그 수백만 건의 기사 중에 단 한 줄이라도 사실이었다면 윤창중이가 저는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며 워싱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단 한 번의 전화 연락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가기밀 문건을 단 한 건이라도 전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이라는 그 무소불위의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꼬리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순실 씨에게 국가기밀 문건을 전달한 적이 없고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박근혜는 무효인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는 무효라고 주장했던 4개월 윤창중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는 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부산역 앞 광장에서 이번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려는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과
좌파 야당 그리고 친북 종북 반미 세력과 새누리당 비박계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라고 제가 결규했던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제가 화답을 얻는 듯한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40여 년간 옷가지 등 소소한 것을 도와줬다. 그건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의상에 관해서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의상에 관해서 소소한 그러한 의상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도움을 받으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단두대에 올려서 탄핵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 김무성 씨, 여보세요. 유승민 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찰 수사, 중간 수사 결과를 놓고 탄핵을 감행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란 게 무엇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 한번 버리지 않고 내놓은 졸속의 엉터리 급조 수사 결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놓고서 대통령, 그것도 자신이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밀어붙인다? 야당하고 내통해서? 김무성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김무성 씨는 탄핵을 밀어붙이겠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문재인 씨의 박지원, 안철수하고 사전에 협의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오늘 뭐라고 했느냐. 선거를 치르면서 연설의 중요한 포인트는 보좌진을 통해 작성했지만 일반인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쓰기 때문에 오랫동안 40여 년간 그야말로 동고동락했던 그 최순실 씨 의견을 때때로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특검이 답변하세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결백 주장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묵묵부답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순실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아 임명했거나 최순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면직한 적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유진용 씨, 문화부 장관 했던 유진용 씨에게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는 아닙니다만 유진용 씨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인사추천을 받아서 임명했거나 최순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문화관광체육부의 국장들 주요 요직 인사를 했거나 목을 잘랐다는 그러한 취지로 기자들에게도 발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입을 열어서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망에 걸려서 분명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국의 국무위원, 옛날로 말하면 국무대신입니다.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적으로 억하심정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자신이 주군으로 모셨던 사람을 향해 그렇게 태못질을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용기라고 생각했다면 유진용 씨는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국의 국무대신이었습니다. 일국의 국무대신이 자신이 보좌했던 대통령을 향해서 전 국민 그리고 전 세계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태못질을 박아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용기 있는 내부자의 양심적 고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착각이고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이고 정말 우리 후학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우리의 후배들에게 결코 보여서는 안 되는 공인의 자세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오래 유치원을 운영했을 뿐 국가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책을 맡긴다는 것은 애초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대한민국 그 쓰레기 언론임을 스스로 보여준 사건. 이것이 바로 이른바 최순실 사건이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식인이라 임내하는 사람들, 엘리트 임내하는 사람들, 대학 교수 임내하는 사람들, 정치 의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 아니면은 탄핵해서 내려앉혀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원로란 분들, 국회의장 하시고 국무총리 하시고 국가정보원장 하시던 분들, 국정원장 하시던 분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작년 10월 11월에 금년 4월에 자진 사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 그 대통령의 하야 문제와 탄핵 문제를 이토록 국민 정서라는 얄팍한 기준, 더 파고 들어가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의 합작품. 바로 그것이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윤창중 사건이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하는데 한겨레 신문보다 더 끈질기고 더 악랄했던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닷컴 바로 인터넷에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점검이라는 제목의 그 기사에서 1. 분노에 기름 부은 미확인 보도이겠어요. 조선일보가 4개월은 물론이고 그 전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2달이 넘도록 근 3개월 동안 우병우 수석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랄한 천인공노할 인물로 만들어 놓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을 뒤 흔들어 놓은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와 TV조선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병우에 대한 특검의 영장 신청이 기각됐죠.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조선일보의 우병우 관련 기사는 모두가 날조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조작, 선동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병우 수석이 무죄인 거예요. 지금 검찰과 특검이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순실 드라마가 처음에 최순실이가 등장한 게 아니라 그 최순실 앞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우병우였습니다. 그러면 우병우가 무죄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병우를 잡아넣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도 못 집어넣고 있고 우병우와 평생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손에 쇠고랑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조선일보의 보도는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워싱턴 포스트, 만약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그런 신문이 자신들이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시종일관 보도한 내용이 검찰에 의해서 예컨대 영장이 기각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 신문사의 사주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면서 스스로 자진 사퇴하고도 남을 사건입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은 유력한 언론은 그런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장은 어땠습니까? 아무 얘기 없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주필이 수천만 원의 여행 경비를 받아서 전세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자신의 부인이 거제도 선박 조선소에 내려가서 선박 명명식에 참석해서 도끼로 밧줄을 끊는 그런 선박 명명식, 왕족이나 참여하는 그러한 명명식에 참여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사의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 언론과 그야말로 후진국 언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후진적인 암적인 집단이 그래서 저 윤창중은 언론이고, 따라서 그 언론을 혁파하지 않으면 결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제가 절규한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조선일보가 참 오늘 제 눈을 의심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신문 조선일보는 보지 않고 인터넷을 저는 뒤져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통일 대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통일 대박이라는 표현은 바로 최순실 아이디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그게 아닌 걸로 확인됐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4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고 최순실이라고 그렇게 강변해왔던 조선일보가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이야기가 친절하게도 조선일보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일 대박이라는 용어는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의 책 통일은 대박이다에서 나온 표현이었고, 지난 2013년 6월 20일 민주평통간부위원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신 교수의 책을 언급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걸 왜 지금에서야 청와대 설명을 써줍니까?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에서 5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썼습니까? 최순실이가 정윤회 씨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이런 정말 개인 프라이버시까지도 완전히 까발리면서 최순실 역시 난도질을 해내면서 거기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5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최순실의 첫 남편으로부터 얻은 아들이. 근데 뭐라고 나오냐? 최 씨에게 아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윤창중이가 아들 둘만이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제가 무슨 이걸 빌미로 저의 결백을 다시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윤창중 사건과 100% 같은 사건이에요. 저는 아들만 둘이인데도 대한민국 언론에서 윤창중이 딸이 아버지가 성추행범이기 때문에 결혼을 파혼당했다라고 쓰는 언론이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최순실 전 남편으로부터 얻은 아들이 청와대에서 5급 공무원을 했다. 5급 행정관이었다. 참 기가 막혀서 여러분 앞에서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새누리당 당명을 최순실이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보기획사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이 수염 기르신 분, 그분의 작품이란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가 새누리당으로 하세요 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 박근혜 대통령은 말이죠. 정말 머리가 없는 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완전 로봇 대통령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조선일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고 보니까 홍보기획본부장, 그 수염 기른 분, 빨간 잠바 입고, 그분이 일반인 공모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더라라고 지금 보도하는 조선일보. 그러면서 최순실 일가 재산이 10조 원이다. 여러분 신문 방송에서 다 들었죠. 종편에 나온 그 무슨 여성 변호사라는 분들, 그리고 무슨 정치평론가 또는 새누리당 무슨 전 의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무슨 본 것처럼 말이죠. 최순실 일가 재산이 10조 원이라고. 10조 원이라고 말이죠. 하루 종일 참 떠들어댔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알기를 참 국민들이 처음 듣는 이른바 듣보잡이라 듣보잡. 최순실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선생님에게 여쭤봤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정호성한테. 그런 보도가 대한민국 언론에 전부 났습니다. 천하의 박근혜 대통령이 할 사람이 최순실에게 그 정호성이가 무슨 보고서를 주면은 최 선생님에게 여쭤봤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난도질하고 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아니라고 하는 게. 조선일보가 왜 그럴까요 지금. 완전히 태극기 진영이 지금 바로 조선일보 코앞에서 조선일보 타도를 외치는 그 거대한 함성이 조선일보라고 해서 들리지 않겠습니까? 조선일보 구독자 수가 눈에 띄게 눈 뜨고 일어나면은 그야말로 조선일보 배달 직원들이 조선일보를 돌릴 집이 없을 만큼 조선일보가 줄어드는 숫자를 그 절독 운동을 조선일보가 모르겠습니까? 다시 슬슬 보수 우파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참 현혹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와서 그렇게 팩트를 찾는 조선일보라면 왜 4개월 전 10월 달에 그런 확인 보도를 안고서 그런 난도질을 했다는 겁니까? 살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동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을 것 같았던 조선일보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 태극기 진영이 하고 있는 바로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오늘 밤에 제가 드릴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헌재가 그 기각을 도저히 못하도록 인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2중 3중 자물쇠를 채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화와 체육 분야가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이라는 제 정책 방향에 공감한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뇌물 공여로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오해받게 만들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 그것을 소위 말하는 삼성의 그 회사 통합에 몰아줬다고 그래가지고 구속됐죠. 어떤 기업으로부터 국민연금 관련을 포함해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인 겁니다. 따라서 탄핵도 원천 무효인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건. 제가 오늘 밤에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정말 시간에 쫓기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압축된 내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에 관련해서 참 그토록 넌덜이 나게 자신을 괴롭혀온 그 7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다만 그 다음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난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지나치게 관여하면 방해만 된다고 판단해서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난 전문가도 아니고 선박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설쳐되면 오히려 전문가들의 구조 작업만 방해한다. 그리고 현장에 득달같이 달려가면 대통령에게 보고하느라, 그 보고 준비하느라 그야말로 선박 구조가 어려워진다는 그 현장 감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상황을 챙겼다고 보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수술을 했다. 네? 보톡스를 맞았다. 무슨 태반주사를 받았다. 미백주사를 맞았다. 참 마구잡이로 일국의 대통령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정말 인간 말종으로 난도질한 대한민국 이 쓰레기 언론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네?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건재하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됐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든 세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시인할 건 시인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든 대한민국 언론은 꼬투리를 잡아서 난도질을 해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입을 열어서 국민을 상대로 그동안 언론이 마구 갈겨댄 보도는 100%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냐? 박근혜 정권을 쓰러뜨리려는 대한민국 언론, 좌익의 개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언론과 차제의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야당, 그리고 여기에 내통해서 차기 정권에 동승하겠다는 새누리당 비박계, 지금 바른정당, 그리고 차제에 이걸 빌미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는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이
똘똘 뭉쳐서 연출한 광란극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간곡히 오늘 저녁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은 헌법재판소가 헌재 소장 박한철 씨가 퇴임 전에 말한 대로 헌재 소장이 권한대행이고 현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헌재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3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한 주장. 그 주장에 대해서 더욱 강렬하게 저항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포함한 임기에 관한 그 중차대한 국가적 문제를 헌재 소장이 없고 헌재 소장이 권한대행이고 또한 재판관이 없어져 가지고 이 물러남으로써 9명이 7명으로 줄었다고 해가지고 그 임기에 맞춰 가지고 대통령의 임기를 잘라버리는 것이 중도 하차시켜 버린다는 것이 도대체 법치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른바 일본의 최고 재판소라든가 네? 미국의 대법원에서 과연 대법원장이 이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언어 도단인 것입니다. 언어 도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은 헌재가 기각이 아니라 각하하도록 압력을 더 집중해야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헌법적 폭거이고 21세기 인민재판이고 여론재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인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헌재가 기각이 아니라 이걸 아예 각하해버리도록 국회의 그 엉터리 탄핵 소추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도록 집어서 내동댕이 쳐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검찰의 엉터리 졸속 수사 결과를 놓고 탄핵을 하는 나라, 언론이 보도한 그 새빨간 의혹 덩어리, 그 거짓말 덩어리만을 갖고서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서 헌재에 넘기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특검 수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검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간 줄도 모르는데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3월 13일 끝나니까 종결이 되니 그 이전에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 과연 법조인 맞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언론, 이런 헌법재판소 소장, 이런 특검, 이런 검찰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언론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결코 승복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승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엉터리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법치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헌재의 또 다른 폭거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동안 저 윤창중의 주장에 공감해 주시고 행동에 나서 주신 데에 대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 윤창중은 이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여러분 국가 중심 세력과 함께 굳건히 연대하면서 제 모든 영혼을 바쳐 투쟁할 것을 이 자리에서 오늘 밤에 선언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채팅장에, 실시간 채팅에 올라온 여러분의, 참, 굉장히 많은 댓글이, 채팅이 올라왔군요. 네. 지금 여기에서 봅니까? 3월 1일, 오후에 비가 오고 오전에는 안 온다네요. 비옷 화이트로 준비하세요. 이렇게 있군요. 네. 비옷도 노란색 비옷으로 준비하지 말고 화이트로 준비하세요. 참 비극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정 PD, 네. 지금 공지사항 좀 돼 있습니까? 공지사항이요. 네네. 구슬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3월 1일 오후 6시에 제가 윤창중 칼럼 세상 블로그죠. 거기에는 이미 띄워놨습니다만 3월 1일 3.1절 오후 6시에 공덕역에 있는 Angels in Us죠. 네네. 커피숍. 네. Angels in Us에서 6시에 윤칼세와의 커피 한 잔. 윤칼세와의 커피 한 잔을 제가 좀 이게 제 2차 모임이다. 2차 모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링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네네네. 어떤 분이 또 해주시는가 보죠?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아 네네네네. 아이고.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네네네. 윤칼세 커피 한 잔 그 링크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아이고 이야 대단하시군요. 링크를 했는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윤칼세 독자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윤칼세와의 커피 한 잔은 윤창중 시국 토크쇼와는 좀 다른 거죠. 정말로 개인적인 인간적 관계를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자 이런 뜻인데, 윤칼세와의 커피 한 잔 제 2차 모임, 지난 1월 10일 첫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토크쇼와는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윤칼세와의 커피 한 잔. 앞으로 윤창중 칼럼 세상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또 윤창중 칼럼 세상 TV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 또 토크쇼는 또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뭐 이런 것에서부터 좀 상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소는 Angel in US, Angel in Us, 서울 마포 롯데 캐슬점입니다. 서울 마포 롯데 캐슬점. 지난번에 했던 데죠. 지하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공덕역 2번 출구 나가기 전 지하 1층입니다. 지하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공덕역 2번 출구
나가기 전 지하 1층입니다. 자세한 것은 윤창중 칼럼 세상 그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네. 자, 지금까지 들어온 그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볼까요? 네. 무슨 내용이 주로 있었습니까? 네. 질문 전에 네. 지금 커피 한 잔, 시청자들과 커피 한 잔 타임이 예. 오후 6시인데 네. 태극기 집회가 8시에 끝난다고 네네. 시간이 좀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오늘 예. 몇 시까지 진행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컨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거기서 뭐 몇 시부터 시작한다는, 했습니다만, 계속 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네. 예. 네, 그리고 지난 토요일이죠. 예, 예.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 맞이 태극기 집회가 있었는데 예. 현장에 직접 나가셨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 봤다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지금. 네네. 아, 네네.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느낌이 어떠셨는지.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윤창중 토크쇼에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 홍보 전단지를 좀 배포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사실 그 윤창중 토크쇼가 지금까지 대성황을 이뤄왔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의 그 윤창중 칼럼 세상과 윤창중 칼럼 세상 그 칼럼을 통한 그 홍보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제가 좀 불안한 것도 있어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옆자리에서 좀 그런 내용을 좀 참고로 안내를 하면은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 집사람하고 죄송합니다만 제 아들하고 또 며느리하고 제 처형 이렇게 가족들을 함께 나갔는데 윤칼세 서포터스 분들께서도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서포터스에 가입한 한 분이 이제 캐피탈 호텔에서 열리는 윤창중 서울 시국 토크쇼를 담은 그 포스터를 손피켓으로 만들어 와가지고, 바로 그 플라자 호텔 옆에 6번 출구에서 들고 있었는데, 역시 그 수많은 분들이, 참, 저를 보고서 반가워하시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혹시나 태극기 집회에 누를 끼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3시 좀 넘어가지고 그 시청역 지하로 내려와서 그 지하에서 이제 먼저 가시는 분들이나 또 그 시간대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전단지를 좀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때 저를 이제 알아보시는 참 수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그 자리에서 울기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참 저에게 많은 위로도 해주시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벌써 9시가 넘었죠? 네. 또 다른 게 없겠습니까? 네. 아이고, 지금 대구 인터블고 호텔, 토크쇼에서, 만난 분이
뵙고 지금 시청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에 대구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부산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 일요일에 서울에서 했는데, 아이고 거기에서 만나뵌 분이군요. 오세동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세동 씨. 네네. 네네. 그래서 뭐 집회 다 마치고 3월 1일 날 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윤창중님, 박근혜 대통령님을 끝까지 지키시고 계시는 의리인이십니다. 네. 조용필 저리 가라 였습니다. 아이고, 이분. 황혜진 씨. 제가 지금부터는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뭐 욕도 하신 분들도 보네. 나가 어쩌고한데 누구한테 욕하신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이건 아주 뭐 제가 누구를 향해서 욕을 한다고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이렇게 욕하고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뜬금없이 그냥 인신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민주주의 적입니다. 윤창중님, 세운 머리가 좋던데요. 최경혜 씨인데. 사실은 제가 머리를 좀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한테 엄청나게 연락을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게 지금 좀 돈을 들여서 제가 한 건데, 머리를 세운 게 좋다. 참. 정말 참, 네네네. 네네네네. 네. 로스, 네네, 엔젤리너스. 네. 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9시가 넘었습니다만, 정 PD 오늘, 호의 생방송, 여기서 마칠까요? 네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현재 생방송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입니다.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과 야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도망병들,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이 뭉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대한 광란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우리는 헌재 판결을 앞두고 더욱 굳건한 자세로 헌재가 기각이 아닌 기각을 넘어서 각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